안녕하세요. 전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노동법으로 찾아온 거 너무 오랜만이죠. 아마 올해 노동법 촬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촬영할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여러분을 이제야 찾아뵙네요. 1, 2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만날 준비도 하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월도 조금 더 즐겁고 또 평온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중요한 판례가 1월에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일찍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촬영을 시작했고요. 사실 요즘에요, 파견 관련한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소송도 많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파견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파견법은요,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이제 뭐 이렇게 직접 고용해라 이런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그냥 고용에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고용된 것처럼 본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견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용자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약간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논의가 조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고용된 것으로 이미 본다,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근로계약을 꼭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즉 기간제 뭐 1년, 2년, 6개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정년이 규정이 있다면 정년까지 쭉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근로계약의 형태가 체결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물론 논의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또 이제 약간 내용이 바뀐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뀌면서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텐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왜 규정이 없지? 그럼 사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규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의 형태로도 이제 기간에 그런 정함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게 파견법이 이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법이 개정된 것일 텐데 과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그랬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근로자가 10년간 한 업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4년은 이제 파견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4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파견 기간이 2년 이상이면은 아까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주는 과거 규정이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1년 단위로 체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은 이제 9년 차죠. 1년은 잘 하고 계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한 번 갱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근로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그러면 당연히 갱신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통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요, 예를 들어 뭐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끝나버리면 해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제 계약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헤어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고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례가 그걸 다툰 사례였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갱신 기대권이 좀 인정이 되는 듯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이고, 그리고 해고에 대한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다라고 봤어요. 근데 2심은 조금 다르게 봤거든요. 이게 봐도 과연 사용자가 이 근로자에게 신뢰관계를 준 게 있나? 라고 보면서 해고가 아니니까 정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명확하게 이제 파견 관련된 법리들을 좀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견업체하고 4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견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 과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즉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의 형태로 체결해도 될 것이냐라고 이제 그 질문했을 때 판단을 해준 것인데요.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래도 파견법은 굉장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개정도 마찬가지 규정이었고 설마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제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즉 근로계약 체결한 그 근로자고 이제 사용자인 거죠. 그 사용사업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봤어요. 다만 예외는 두 가지 정도 들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근로자가 근데 나는 이렇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예외는 뭐였냐면요. 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그 근로계약 형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다 기간제 근로인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 생각에도 이 업무는 근로가 이제 근로계약의 형태가 기간제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해당 사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그것을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조금 엄격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논의, 즉 파견 기간이 이제 2년 이상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채용해야 할 것이냐,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해도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정리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조금 방지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이제 근로계약 형태가 굉장히 파견 기간이 이제 2년 경과했을 때 기간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은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사관리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확정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사례를 약간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은 이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날씨가 아직도 조금 많이 추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